제일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좀 되게 중요한 거 이제 강의 들어갈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50번 그 패턴이죠. 그러니까 구문인데, 여기 이제 분사예요. 분사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 이제 가장 크게 그 구조를 잡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대품사가 동사 명사거든요. 동사 명사. 그게 이제 문장 구조에 다 차지하는 중요 품사인데, 명사 동사는 당연히 아셔야 되는데요. 문장이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고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분사입니다. 이게 이제 그 형용사라는 개념을 갖다 오늘 설명드릴 건데요. 그리고 그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것들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상당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오늘 하시는 강의가. 그러니까 복습도 철저히 하시고 예습 한 번만 쭉 먼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제가 이제 약간 모르죠? 이제 약간 표정이 엄숙하죠. 그거는 이 분사만 정말 잘 알고 있으면요, 상당히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어요. 동사 명사는 기본이고요. 이 분사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까먹었다. 건강 챙기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출석 체크 계속 잘 하시고 계셔야 돼요. 거의 이제 그 중간 정도 이제 와 있는 거예요. 중간 정도. 이제 점점 속도가 빨라질 텐데 요 파트가 이제 제대로만 이해되시게 되면 나머지는 뭐 이렇게 쫙 잘 갈 수가 있어요. 자,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리뷰 한번 해봐야겠죠? 우리가 리뷰 한번 합시다. 어떻게 되는지. 자, 전에 이제 동명사를 이용했던 구문 중에서 of one's own ing, 이거는 뭐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냥 암기하시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왔던 이제 그 예문 중에서 직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얘기했죠. vocation부터 calling, occupation, career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prevent, A from B, ing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prevent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거와 C는 이제 keep에 대한 용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놈으로 쓰이게 돼 있다. 이게 핵심이었죠, 저번 강의에. be busy in ing에서 요 e는 이제 생략된다, 뭐 이런 거. 이거는 단순 암기고, 얘가 제일 중요해요, 얘가. 그래서 keep에 따르는 문법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keep ing와 keep from ing 구별. 예. 그게 이제 전 강의 시간에 여러분이 조금 가져가셔야 됐던 겁니다. 근데 제가 전 강의에요, 한번 살짝 이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들. 이번 강의랑 연결되는 건데, 주어라는 것이 기억하실 거예요. 명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주어와 동사 사이에 많은 꾸며주는 말이 나온다. 근데 영어는 어떻게 후치 수식이 대부분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억하시죠? 후치, 전관, 분투 요 얘기를 써준 겁니다.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치사 구를 얘기했던 거고 관계사를 얘기했던 겁니다. 물론 관계사라는 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분사, 투부정사 요 얘기인데, 자, 기억하지? 우리가 배웠던 거. 형용사는 반드시 뭐로 꾸며줘? 형명, 부동 또는 부작. 형용사라는 건 반드시 어떻게 해줘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만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들어. 내가 영어의 생명은 위치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듣기에는 전치사구, 관계사, 분사, 투부정사 이런 용어들이 서로가 틀릴지라도 내가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 형태가 to가 쓰여져 있건 또는 RING처럼 이렇게 ING 꼴이 돼 있건 일반 명사가 됐건 이 자리가 주어가 되면 무조건 여기 들어가는 건 전부 다 뭐라고 그러니? 명사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지.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뭐야? 전치사란 말을 쓰건 관계사란 말을 쓰건 분사란 말을 쓰건 투부정사를 쓰건 어찌됐건 정치됐건 얘네들은 전부 다 형용사라는 겁니다. 이것만 잊지 마세요. 오케이? 여기서 쓰이는 전치사구는요, 전치사구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부사와 형용사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 위치가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관계사는요, 나중에 알겠지만 이건 형용사절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자리 때문에. 분사는요, 얘는 자체가 형용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분사란 말을 갖다 설명을 좀 드리긴 하겠지만, 형용사라는 뜻이고, 이 투부정사는 뭘 얘기해 주겠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얘기하겠죠. 형용사적 용법.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명사를 꾸며주는, 즉, 주어를 뒤에서 꾸며주는 이런 것을 우리가 후치수식이라고 해요. 영어의 아주 우리나라 말과 가장 틀린 그 근본적 독해를 잘 안 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은 앞에서 꾸며주지만 영어는 뒤에서 꾸며주는 게 대다수다. 자, 그런데 이걸 잘 보시게 되면요, 뭘 느끼게 되냐면, 영어도 앞에서 꾸며줄 때 있어요. 어떻게 꾸며줘? 앞에서 꾸며주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도 다 형용사겠죠. 그러니까 형용사 내가 지금 설명하면서 이 분사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분사도 일종의 형용사다. 우리가 지금 분사 파트 들어가니까 이렇게 됐었을 때 앞에서도 얘가 꾸며줘요. 근데 뒤에서도 꾸며줍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다? 오케이. 앞에서 꾸며줄 때는 주로 단어로 꾸며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걸 잘 보시게 되면 이것들은 구나 문장으로 꾸며주고 있다는 거예요. 좀 길게 꾸며주고 있다는 거예요. 응? 해석 순서로는 이제 정확한 정통법은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 원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분사를 배워가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됐죠? 이거 원칙 잊지 마시고, 후치, 정관분투.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독해하는데 굉장히 유용해질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의의 이제 핵심인 분사가 뭐냐 이거예요. 제가 이걸 왜 썼는지 이해를 합니다. 한자로 쓰게 되면, 이걸 써주죠. 나눌 분자에 분사 이렇게 해서 이 말을 써줘요. 제가 이제 이거를 왜 썼는지는 알아요. 왜 분자라고 썼는지. 시간적 개념으로 알아놓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분사란 말을 쓰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헷갈린 것이다 라고 해서 저는 개별적으로는 분사란 말을 사실 잘 안 씁니다. 물론 우리가 강의할 때는 제가 워낙 여러분들이 분사란 말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분사란 말을 쓸 거지만요. 저는 이 분사라는 말 대신에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동형사라는 말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동명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동사에서 명사로 바꾼 거지 않습니까? 그럼 동형사는요, 동사가 형용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동형사. 저는 그냥 이렇게 신조어로 만들어 쓰지만 이거는 제가 가끔 혼용해서 쓸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이 말과 이 말은 사실 같은 말이다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을 썼느냐, 이거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찍을게요. 먼저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해가지고요, 어떤 단어가 있었을 때 우리가 make라는 단어를 가장 기본으로 합시다. make. 그죠? 요거의 이제 형태 변화를 보시게 되면 make, made. 그죠? 그 다음에 making, made.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씁니다. 그죠? 그랬을 때 꼭 좀 잊지 마셔야 되는 건요, 영어에서 이거를 가장 이제 중학교 때부터 좀 잘못된 게 이거를 전부 다 동사로 알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쉽지 않았던 겁니다. 영어에서 동사는 딱 2개입니다. 자, 생기초 영어 들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딱 요것만 동사로 해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현재 동사. 얘를 과거 동사라고 그러죠. 요와 요의 차이점은 시제로 나누는 거예요. 현재와 과거로. 그래 놓고 우리는 이 표시를 verb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약자로 V라고 표시를 해주죠. 그런데 이 말의 파생은 얘로부터 기원을 했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특히 뭐라고 얘기해주면 R이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사실은 이 말은 루트, 뿌리에서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원형이라는 얘기하죠. 그게 바로 얘부터 출발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만 지금 동사예요. 현재 동사이기 때문에 만든다. 얘는요, 다라는 동사다 보니까 다라는 말로 끝나게 돼 있어요. 동사형 어미로서. 근데 우리는 이 용어를 뭐라고 부릅니까? 위의 것을 현재 분사 이 용어를 쓰고요. 얘를 뭐로 씁니까? 과거 분사 이렇게 써줘요.
사실은 이제 제가 쓰는 말은 이제 어떤 겁니까? 그대로 하게 되면 현재 형용사다. 과거 형용사다. 저는 이렇게 이제 쓰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느끼실 거예요. 분사란 말이 왜 나오게 되냐면 사실은 얘와 얘를 시간적 개념으로 조금 나눠놓겠다. 또는 의미적 개념으로 나눠놓겠다는데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얘는 절대로 여러분이 까먹지 마셔야 되는 게 동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동사가 아니냐면 보시죠. He is making bread라고 합시다. 이렇게 돼버리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는 한 문장의 주어 동사는 몇 개입니까? 하나죠. 실질적으로 따진다면 얘와 얘가 동사인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동사가 아닌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물론 우리는 이걸 하나의 동사구로 취급하지만 왜 동사구로 취급하냐면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비동사라는 건 뜻이 없기 때문에 뒤에 말을 같이 섞어서 동사화 시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비동사는요 동사로 만들어주기 위한 초속을 깔아주는 겁니다. 근데 구조로 정확히 본다면 얘가 동사지 얘는 동사가 아니란 얘기죠. 만약에 얘가 동사였다면 얘가 들어올 이유가 없었겠죠. 그냥 이렇게 쓰면 됐던 거죠. 그 얘기는 얘가 동사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해줄 겁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근데 얘가 둘 중에 뜻은 누가 갖고 있죠? 얘가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뭐라 불러줍니까?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을 써주고 있어요. 자, 그럼 둘 중에 뜻은 누가 갖고 있지? 얘가 갖고 있는 거야, 얘가. 그쵸? 그러니까 현재라는 건 얘 때문에 생긴 것이고 진행형이라는 건 얘 때문에 지금 생긴 것인데 어찌됐건 저찌됐건 자, 내가 빵을 만듭니까? 그가 빵을 만듭니까? 빵이 그를 만듭니까? 그가 빵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능동적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분사는요, 그 의미적으로 얘기할 때 현재적 개념뿐만 아니라 무슨 개념? 능동적 개념을 갖고 있고 진행적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케이? 또 하나 합시다. 그러면은 bread 이렇게 할게요. bread is made by him이라고 한번 합시다. 우리는 보통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죠? 수동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확히 따지게 되면은 동사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얘가 갖고 있는 거예요. 동사는 얘죠, 얘. 얘가 동사고 얘는 뭐죠, 여러분들? 얘는 과거 분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만약에 얘가 동사였다면요, 얘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동사가 안 되니까 얘가 나온 거예요. 문장을 만들어 주려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수동태라고 불러주는데 둘 중에 뜻은 누가 갖고 있어? 얘가 갖고 있죠, 얘가. 얘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과거 분사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수동의 뜻을 갖고 있고 과거적 개념을 갖고 있으면서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들 have made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have made처럼 뭐랍니까? 완료란 말을 써주죠. 현재 완료란 말. 사실은 이것들도요. 이거 나중에 보시게 되면 실질적 뜻은 얘가 갖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문법적으로 따진다면 이와 같은 거는 이게 조동사로 뜻을 취급합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근데 어쨌건 뜻은 얘가 갖고 있죠. 근데 완료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오케이. 얘가 완료적 의미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석 잘 봐, 여러분들. 얘는 절대로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라고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네가 없으면 동사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원래 얘는 무슨 뜻이냐? 한국말로 얘기하면 만드는, 그죠? 만드는 중인 이런 의미라면 얘는 만들어진 또는 만들게 된 이 정도의 수동과 완료와 과거적 개념을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왜 힘드냐면요. 정말 짜증나게도 뭐가 있습니까? 얘와 얘가, 어머나. 얘와 얘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사인지 분사인지가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노리는 거예요. 시험 주제. 그래서 분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이 의미. 자,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건 뭐다? 분사는 동사가 아니다. 분사는 동형사다. 꾸며준 놈이에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두 가지가 있다. 현재 분사는 뭐, 과거 분사는 뭐야?
이해가 잘 안 가시면요. 이거 완결했을 때 여기다 살짝 비동사 넣으세요. 그러면 중학교 때 be 플러스 ing 진행형이라고 배웠잖아. 에? 능동적 진행적. be 플러스 pp 수동적 완료죠. 오케이? 요거를 좀 갖고 계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첫 번째, 분사는 어쨌건 저쨌건 뭐다? 형용사다. 그리고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의 의미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명사를 수식해 주려고 나오게 된 놈인데 앞에서 꾸며줄 때 있고 뒤에서 꾸며줄 때 있다. 앞에서 꾸며줄 때는 뭐라고요? 짧게 꾸며준다. 뒤에서 꾸며줄 때는 길게 꾸며준다. 그게요. 한번 보세요. 요와 같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현재 분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앞에서 꾸며줄 때 짧게 꾸며줍니다. 단어로.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짧게 꾸며줍니다. 앞에서 꾸며줄 때 얘가 명사죠. 근데 이제 잠시 뒤에 이제 뭘 보시게 되냐면 51을 그 다음 걸 보시게 되면 좀 틀려요. 근데 먼저 이거 전에 다른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의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차이점이에요. developing country라는 게 있고요. developing country.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developed. 의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country.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럼 얘와 얘는 무엇인가? 어쨌건 지금 country라는 말을 꾸며주기 때문에, 그죠? 얘네들은 어쨌건 형용사라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지금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인데 얘는 뭐예요? 현재 분사죠. 그러니까 현재 형용사예요. 그럼 무슨 얘기야? 지금 개발 중인 나라야. 그러니까 이거 흔히 말해서 이걸 뭐라고 그래? 개도국, 개발도상국이라고 얘기한다면 얘는 뭐야? 과거 진행, 과거에 완료되거나 수동적 개념을 듣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 이미 개발이 끝났어. 개발이 되어진 나라야. 그러니까 선진국이에요. 요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거. 뭐가 나옵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growing up이라는 게 있고요. grown up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지금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현재 분사지. 자라나는 지금 중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 청소년이란 말을 써주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grown up. 어? 이미 다 자란 거야. 그러니까 뭐가 돼요? 성인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좀만 연습해봐. falling leaves라는 게 있어. 이거 leaves라는 건 이파리를 얘기해줘. 이거랑 그 다음에 fallen leaves. 이건 뭐겠어? 지금 얘는 지금 떨어지는 거야. 이 나무에서 지금 떨어지는 이파리. 그럼 얘는요? 이미 떨어져서 낙엽이죠. 이런 나름대로의 차이점들이 있다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란 얘기죠. 이걸 자꾸 물어본다는 거야. 근데 어찌됐건 저찌됐건 전부 다 뭐야? 명사로 꾸며주는 놈들이란 거예요. 형용사란 거야. 근데 앞에서 꾸며줄 때는 짧게. 이제 뒤에서 우리가 배울 때 길게 꾸며주는 경우에는 뒤에서. 이런 거를 이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오케이? 구별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됐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뭘까요? 한번 느껴볼까요? 이게 있죠. freezing food가 있을 것이고 frozen food가 있죠. 이거예요. 이거 뭐가 됩니까? 이건 뭘까요? 지금 냉동 중인 음식이죠. 지금 냉동 중인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딱 한 다음에 지금 냉장고에 넣어놓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냉동하고 있는 중이야. 어? 잘 안 되면 뭐 해버려? 이게 살짝 느리니까 비동사. 살짝 느끼면 돼. 그럼 이건 뭐가 되겠어? 이게 흔히 말하는 frozen food. 이미 냉동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의점 같은 데서 냉동식품들 있잖아. 렌즈 이렇게 돌려 먹어라. 그런 것들이 완제품이란 개념이죠. 완제품. 아버죠. Have you ever seen a flying saucer before? Have you ever seen 잃어버리면 이제 현재 완료의 과거 경험을 갖다 얘기했습니다. before가 있으니까 확실히 경험이죠. 이전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flying saucer 날고 있는 이미 날았더니 아니에요. 이미 날았더니라는 건 떨어져 있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오케이? 난 널 사랑해. 이 말과 난 널 사랑했어. 라는 말은 대단히 틀린 말입니다. 그죠? 그런 차이점이에요. 그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재밌어요. A stolen car. stolen car. 그럼 이게 무슨 차야? 그렇지. 이미 훔친 차예요. 이미 그러니까 작물이죠.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이게 stealing 이렇게 해버리면요. 지금 훔치고 있는 차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stolen이에요. stolen. 이미 도난 차량이에요. 이미 훔쳐진 차량은요. I found it in the parking lot. 주차장이죠. Of the used car dealer. 그러니까 used car라는 게 또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using에 써버리게 되면 지금 쓰고 있는 차지만 used라는 것은요. 이미 썼던 차예요. 중고차. 오케이? 중고차 딜러의 주차장에서 발견되어졌습니다. 그죠? 이런 거, 안 좋은 예민인데, 이거? 그죠? 예.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상당히 그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요. 문맥이 뒤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네? 정말 열심히 이거는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설 부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간단한 예문들 있죠. 꼭 좀 한번 보시고요. 오케이? 자, 가보죠. 심학습으로. Man is a talking animal. 인간은요. 말을 했던 게 아니죠. 지금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는 동물이에요. More precisely, 좀 더 정확하게는 인간만이 유일한 말을 할 줄 아는 동물이란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잡아내셔야 됩니다. 자, next. 이것도 이제 좀 재밌는데요. 요거를 조금 이해하시려면은, 나온 김에 제기대명사라는 걸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제기대명사. 제기대명사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기대명사를 좀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들 우리 모의고사에 보통 19번형이죠. 밑줄 짓, 이 5가지 중 잘못된 것 하나. 그러니까 서로 의미가 틀린 것 하나. he 또는 they, we 잘못된 것 하나. 이거 찾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제기대명사를 잘 이용하시면 아주 재밌는데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he made 목적어로 나왔을 때 him이냐 himself냐 a doctor 그죠? 이렇게 됐었을 때 우리가 이제 목적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제기대명사라고 해요. 이 용어 모르시는 분은 좀 기억하세요. 제기 다시 주어에게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주어와 이 대명사가 같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뭡니까? He made himself a doctor. 그는요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해서 의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요와 같이 쓰이게 되면 얘와 얘가 이렇게 쓰이게 되면 얘는 같은 게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3자를 의사로 만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또 다른 3자 뭐 아들도 좋고요, 뭐 조카도 좋고요, 동생도 좋고요. 이해 가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itself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 문장의 주어가 뭡니까? Of the opening gate 이렇게 나왔으니까 the sound가 주어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소리 자체가 들려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정확한 해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요. The opening gate. 그러니까 그 문이 열리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열리는 그 문의 소리가 그 자체가 들리도록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물주고문이라고 해서 무생물이 주어가 됐을 때의 경우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뒤에 나올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문 열리는 소리 자체가 들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기대명사를 가끔 저한테 물어보시는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안 어렵죠? 선생님 강의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저는 정말 잘 가르칠 자신이 있는 이유가요. 제가 영어를 되게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로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제가 의문점이 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눈높이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식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 여러분이랑 눈높이는 맞출 수 있겠다. 저는 제기대명사 잘 몰랐었거든요. 뭐 여러분 잘 알고 있었으면 저보다 똑똑한 거네. 뭐. 그죠? 자, 그 다음입니다. We need the signed receipt. 위에 나왔던 예문이죠. 우리는 이미 그러니까 사인이 된 영수증이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환불을 한다거나 이렇게 될 때 얘기가 되겠죠. 자, 아까 얘기했던 거와 이제 계속 연관이 되는 거네요. 어떻게? A cat wandering around the house.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요. wandering과 뒤에 나오는 게 하나의 통일체 구를 형성해요. 좀 길어지죠? 그럼 뒤에서 꾸며줍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around the house, 집 주위를 방황하는 고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the receipt signed by Mr. Smith. Mr. Smith 씨에 의해서 예, 사인이 완료가 된 거예요. 얘는 지금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둑 고양이 같은 거죠. 막 주저로 막 돌아다니는 거. 이거는 이제 사인이 완료된 겁니다. 좀 길죠? 그러면 뒤에서. 오케이? 이런 얘기예요. 이게 대부분이야. 이게 대부분이고, 여러분들 51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심학습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look at a cat wander around the house. 방금 전 예문을 통하시게 되면 크게 어렵지 않죠? 집 주위를 방황하는 고양이를 봐라.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자꾸만 정통법이 맞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이 정통법이 익숙해지시게 되면 그냥 보면서 한꺼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직독으로 가시게 되면요. 이런 해석법이 필요해요. 선생님 저는 직독으로 갈게요. 고양이를 봐라.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가도 상관없습니다. 직독 독해로 갈 때는요. 이 분사도요. 95%가 동사에서 유래한 거잖아. 동형사잖아. 동사적 개념이거든. 동사처럼 해석해도 크게 무방한데 조금은 아시죠? 예, 비대 없이 나온 느낌. 그렇죠? 고양이를 봐라. 근데 걔가 집 주위를 돌아다니고 있어. 뭐 의미는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과거분사가 됐을 때는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독법보다는 정통법을 먼저 배워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넥스트.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게 탁탁 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어머나 동사가 나왔네. 제일 먼저 명사 나오면 주어가 될 가능성. 오케이. 너는 뭐니? 과거분사 후치수식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말이 되어지는 언어는 됐죠? 영어로 쓰여지는 그 언어는 됐죠? A little different from that spoken in the United States. 이렇게 되네요. 똑같은 거죠. 미국에서 쓰여지는 그것. 이때 이 그거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예, 랭귀지를 얘기하겠죠. 그 말과는 약간 틀립니다. 이런 얘기예요. 약간 틀려요, 여러분들. 영국식, 미국식이. 좀 틀립니다. 발음도 약간 차이 나는데, 제가 발음이 좋다라는 말은 못 하겠어요. 제가 발음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인 친구들 만날 때는 걔네식 발음을 하는데, 제가 발음이 안 좋아지게 된 이유는 다 여러분들 덕이죠. 그죠? 도대체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근데 저도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상하게 좀 약간 좀 독특한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약간 이제 감성이 좀 많은 사람인지, 제가 이상하게 백인 영어보다는 흑인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잖아요. Where is the bathroom? 보다는 Where's your bathroom?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막 속어적 표현, 원래요. 영어는요, 어느 나라 언어든지요, 속어를 빨리 배워요. 근데 블랙 피플들이 많잖아요. 그게 되게 재밌잖아요. 랩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확실히 영국식과 미국식은 구별이 돼요. 그죠? 지금 리스닝 저희가 되면 한번 괜찮긴 하겠는데 저는 약간 좀 흑인스러운 것들을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재밌어요. 오케이? 네. 좀 틀립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미국식 하면 다 somebody 이러면은 이제 영국식은 somebody, what's your name 이러면은 이제 뭐 지역마다 틀린데요. 영국식은 what's your name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됐죠? 약간 틀려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이제 보시게 되면 해설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쭉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블라블라블라블라 하고 예 이것들은요 뭐 보시면서 제가 직접 이제 심학습을 한번 들어가면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른 속들 한번 가보죠. 제가 너무 예문을 많이 넣었나요?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 예, 오늘은 뭐 하여튼간 갈 수 있는 부분까지 한번 가볼게요. 침착하게 이제 워낙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We can recognize that the women standing behind 5번이라고 읽었습니다. 위민이라고 안 했어요. 북사 아닙니다. The woman the standing behind the counter in a cloth store. is가 동사네요. 저 saleswoman
and we ask her how much a particular items cost. 이렇게 되네요. 우리는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게 어쨌건 동사거든. 얘가 이제 접속사니까. 어쨌건 접속사 다음에 어순은 어떻게 돼? 접주동이죠. 그럼 얘가 주어야. 아하, 이렇게 되는구나. 됐죠? 이렇게. 그죠? 이거는 뭐 분사. 후치 정관분투에서 뭐가 됐어? 분사. 전치사. 그죠? 해석 순서는 사실은 얘가 1번, 2번 이렇게 들어와야죠. 오케이? 자, 우리는 자 갑니다. clothes store 옷가게에서 카운터 뒤쪽에 서 있는 그 여성이 is a saleswoman 판매 사원이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we ask her 그녀에게 how much your particular items cost 특별한 그 물품이 어느 정도 비용이 되는지를 물어보지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옷가게 가게 되면은 뭐 카운터 뒤에 딱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종업원이거나 그 사람이겠지. 그 사람한테 당연히 물어보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됐고요. 빨리빨리 한번 갈게요. 이건 예습 좀 하세요, 여러분들. 예습 좀. 자, 그 다음에 Thus the most important issue facing this country. 오케이, is 동사 잡았네요. 그럼 facing이 후치 수식 이런 구조가 되어지죠. Thus the most important issue facing this country. 이러한 나라에 직면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understanding the differences among culture. 여러 문화들 사이에 그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오케이. 잡혀요? 잡히죠? 이거 잡혀야 돼. 이거 안 되면은, 다음 거 넘어가지 마. 다음 거 넘어가지 마시고 연습해. 정 안 되면 다시 Q&A에도 올리시던지. 연습돼야 된다. One day, 어느 날, his boss offered Steve a new job supervising. 이게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좀 느끼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될까? as, to, that.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 이런 것들은 이제 눈에서 툭툭 끊어질 수 있는 마디군인데, 뭐가 되겠어? 문장 중에 이제 ing 꼴 나오면은 살짝 이제 눈에서 툭 들어올 거 같지. 예? 그런 것들. Supervise the company's whole warehouse the operation. 오케이. 이렇게 되네요. 어느 날 그의 사장은 또는 상사는 어떻게 해요? The company's whole warehouse. 이게 창고입니다. warehouse라는 게. 그 회사 전체의 창고 업무를 supervising, 관리 감독하는 새로운 일에 대해서 스티브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했습니다. 야, 창고 전체를 네가 좀 관리 좀 해. 라고 이제 제시를 한 거죠. 이것도 이제 수능, 90년대 수능이죠. 거기서 있었던 지문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이제 스티브가 성실했던 사람으로 나왔던 그런 지문입니다. 자, 빨리 가보죠. The man wearing the blue suit with a gun strapped to his side is a policeman and we treat him accordingly.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 동사 찾는 게 가장 기본이죠. is. 그냥 보자마자 is는 무조건 동사군이다 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the man 주어가 될 것이고 wearing 오케이 후치 수식 the blue suit with the gun 오케이 strapped 왜냐면 어쨌건 strap이 ed가 붙었지만 is가 동사로는 제일 큰 파괴력이야. strapped to his side 이렇게 되어지죠. 오케이? 그래서 남자인데 이게 만약에 직도로 가면요. 근데 그 사람은 이런 식으로 연결해도 돼요. 근데 깔끔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의 옆쪽에 strap 쭉 늘어진 gun 총을 가지고 the blue suit 파란색 정장이죠. 정복을 갖춰 입은 그 남자는 됐습니까? 그래서 policeman 경찰입니다. 그리고 we treat him accordingly. 우리는 걸맞게 알맞게 그를 대접합니다. 그렇죠? 경찰복 입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 어떻게 해요? 당연히 저기지. 일단 약간 겁먹잖아. 그죠? 그리고 네, 뭐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 거기에 걸맞게끔. 됐어요. 그 다음에 자, 넥스트입니다.
제가 정말 예문을 많이 넣나 보네요. 그죠? 근데 해야 돼요. 다 해야 됩니다. 자, 가보죠. One of the first civilization. 이제 이게 보일 거야. 주어는 one이라는 게 보일 거고요. Of the first civilization. 첫 번째 문화의 하나는 was developed in Egypt. 에집트에서 발전되었습니다. 개발되었습니다. From the written records. 느껴져요? written이라는 건 과거분사죠. 짧게 꾸며주니까 앞에서 꾸며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이미 쓰여진 거야. 야, 그러면 이집트의 문화유산이 옛날에 쓰여져 지금도 쓰겠냐? 이집트 사람이 그럼 지금도 살까? 나 I'm Egyptian 막 이러겠니? 쓰여진 기록물들과 그 다음에 the art 어떻게 됐어? 뒤에서 꾸면서 raft이라는 것도 과거분사예요. 근데 어때요? 좀 길죠? 그럼 뒤에서 꾸며준다는 거예요. 자, 한번 할게요. From the written record and the art left by the Egyptian. 이집트 사람에 의해서 남겨진 그 예술품과 그 다음에 쓰여진 기록물들로부터 됐어요? 이해갔죠? Much of their way of living. Much of their way of living. living. 삶의, 즉 그들의 삶의 방식에 많은 것들이 알려졌습니다. 그죠? 뭐 유적 같은 게 발견돼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짧게 꾸며주면 앞에서, 약간 길면 뒤에서. 그죠? 잊지 마시고 계속 입에서 뭐를 해줘? 후치 전관분투. 후치 전관분투. 워낙 중요한 겁니다. 넥스트. 요 파트까지만 오늘 가야겠네요. 왜냐면은, 뒤에 나오는 또 분사구문 파트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고요. 이 부분은 되게 연습 잘 하셔야 됩니다. Today, on a larger industrial economy, 산업 경제가요, is changing into a knowledge economy. 이거 요게 보이는구나. 왜? 동사 is 나왔으니까. 그럼 당연히 뭐가 돼? Based on, 뭐뭐에 근거한. 이렇게 되겠죠? Science and technology. 자, 오늘날 산업 경제는 과학과 기술에 근거한 지식 경제로 변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잡히죠? 네. 요즘에 산업이 다 그렇게 바뀌잖아요. 지식산업으로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즈니스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겁니다. 요거는 이제 설명드리고요. 전후기 왜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 그 배경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이제 애기 원숭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전후 문장 모르면 잘 모르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보자고요. This experiment, 이러한 실험은, 그러면 이제 뭘 얘기해줘? 이 앞에서는 당연히 실험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이 실험은 suggest that. 자,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 suggest가요, 이거 그대로 여러분들 뭐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다 써줘야겠구나. 이거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문법적으로 문제가 되겠어 그래요. suggest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이제 많이 배우시게 되는데, suggest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 제안하다라는 거를 이제 공부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제안하다도 있고요. 근데 얘가 뭐가 있냐면 시사, 암시, 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이걸 왜 써줬냐면요. 제안하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요. 주어가 사물일 경우에는 제안하다라는 말을 쓰지 못해요. 이렇게 됐을 땐 주어가 사람이나 이렇게 썼을 때나 제안하는 거예요. I suggest you 이런 식으로. 그런데 시사 암시하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뭐가 사물 쪽, 그죠? 주로 이제 뭡니까? 연구라든지 통계, 실험 이런 것들이 쓰여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그 문법 공부하셨을 때요. suggest가 주장, 명령, 요구, 제안, 충고를 담고 있는 동사가 나왔을 경우 종속절에 should가 나와서 동사 원형을 쓴다. 이런 문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주장, 명령, 요구, 제안을 할 수 있는 이럴 때만 쓰는 겁니다. 이럴 때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같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안 그래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This experiment, 이 실험이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암시 시사하다라고 얘기해야죠. 제안한다라고 하면 안 되지. The baby monkeys looked for the comforts of light. Comforts of light. 오케이, 잡혔어. 그죠? 왜? Looked for라는 동사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요. 자, 봐봐. 아니, 선생님. 문장 보면 얘도 id고요. 얘도 id인데, 이거, 얘는 동사, 얘는, 도대체 어떻게 알아요? 많이 하시면 아는데요. 과거 분사가 됐을 때 제가 수동적 개념이라 했죠. 수동을 만들어주는 가장 멋진 전치사가 by예요. by가 붙어버리면 거의 90%가 앞에가 분사다라고 느끼셔도 돼요. 오케이? 그런 것도 하나 팁입니다. Their contact with their towel cloth mother. 이게 무슨 말이야? 천으로 만들어진, 천으로, 그러니까 타월 천으로 만들어진 엄마라고요? 자, 갑니다. 이 실험은요, The baby monkeys, 어린 원숭이가, 뒤에서부터 정통을 한번 가보시죠. 그들의 타월천으로 만들어진 엄마의 접촉에 의해서 제공되어지는 안락감을 찾는다라는 것을 찾았다라는 것을, 이게 이제 과거니까, 찾았다라는 걸 지금 시사 암시합니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뭐였냐면은, 엄마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원숭이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는 이제 철사로 이렇게 만들어진, 엄마처럼 생긴 뭐라고 그래야 돼? 인공 엄마를 만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천으로 만들어진 엄마를 했는데, 엄마라는 개념을 잘 몰랐던 애기 원숭이한테 한번 찾아가 봐라 했을 때 딱딱 만져보니 엄마 쪽을 찾더라.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이제 안락감을 찾는 게 인간뿐만 아니라 다 그렇더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그런 질문이었어요. 오케이? 제가 이제 원래 예정됐던 거는 제가 한번 52에 분사 구분, 사실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깝깝하긴 했었거든요. 이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분사 설명하는데 너무 많이 워낙 중요하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이 분사 구문에 대해서 설명을 딱 드리면요, 예문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이거 예습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면은 잠깐만요, 제가 될 거는 같아요. 네, 될 거는 같고 연습을 좀 해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좀 마치고요. 여기는 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그럼 다음 시간에도 이제 건강은 항상 해야 돼.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